이젠 뭐 더 이상 놀랄 것도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놀래 자빠지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바로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입니다. 이미 프로포폴과 대마 관련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마약에 손을 댄 정황이 나왔습니다. 국립수사연구원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통보한 유아인 씨의 모발 정밀 감정에 따르면 네. 코카인 및 이 케타민 양성 반응이 추가로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유아인 씨가 투약한 마약은 프로포폴, 대마에 이어 코카인, 케타민까지 총 4종류로 늘어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투약 횟수입니다. 지금 식약처가 경찰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 씨가 2021년부터 2년 동안 무려 100여 차례 동안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재작년, 특히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를 보면 프로포폴 투약량만 73차례에 달합니다. 이거를 기간 단위로 환산해 보면요. 일주일에 한 번꼴로 투약을 한 거고요. 그 양을 다 합치면 무려 4,400ml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일주일에 나눠서 지속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사실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식약처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투약한 겁니다. 최명기 의원에게 안 여쭤볼 수가 없어. 이 두 종류는 대체 얼마나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중독성 강한 약품들이에요? 코카인은 이제 각성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코카인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힘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집중도도 올라가는 것 같고 활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카인은 암페타민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지나치게 많은 양을 사용했을 때는 뭐 환각, 망상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심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케타민은 원래는 이제 의료용으로 사용이 돼서 보통은 이제 마취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케타민을 사용하게 되면은 단시간에 조금 정신이 멍해지면서 잠이 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머.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케타민은 맞으면 또 통증도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못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주 드문 부분이지만 케타민은 우울감을 일시적으로 없앱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케타민이라고 이제 정맥이 아니라 코로 흡입하는 약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량 사용하게 되면은 이 역시 환각이라든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신장기에다 간에도 커다란 무리를 주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수면 마취, 즉 전신 마취에도 사용된 약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보면 이게 범죄에도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케타민이라는 이 약품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마약 투약, 그것도 4종류. 이 투여가 밝혀진 유아인이라는 사람, 이거 C도 아니에요 이제. 유아인이라는 사람, 과거 행동들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또 전화가 왔어. 또 다른 친구한테 내가 너무 약간 오늘 피곤한 상태인데 오늘 일정이 많았어서 술 취해 보인다고 요새 뭐만 하면 논란이 되니까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양해해 주세요. 눈을 막 부리부리 뜨면 되나 막? 좋은 친구들이죠. 2021년 영상이에요. 근데 2021년이면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23일 그 한 해에만 무려 엄청나게 즉 2023년까지 2년간 100차례, 2021년 한 해만 73차례. 그러면 저 영상이 나온 게 2021년 7월이에요. 그러면 최전문 교수님, 네. 한창 프로포폴을 맡고 있을 당시에 올린 영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걸 몰랐을 때는 유아인 씨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그냥 정말 무대 울렁증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요. 방송 출연이나 시상식에 나와서 몇 번 독특한 언행을 하거나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다들 무대 울렁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2021년 11월 한 행사장에서는 말투가 느리고 느린 말투를 쓰고 여러 차례 인상을 찡그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적도 있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네. 많은 팬들이 생각할 때는 무대 울렁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또 본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대 울렁증이 심해서 청심환을 먹고 무대에 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결과를 보고 나니까 혹시나 그때 저런 마약에 의해서 몸의 상태나 정신 상태가 안 좋아져서 결국 저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 독성이 강한 이 중독성 강한 약품을 한 사람이 몸에서 4가지 성분 나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당장 유아인 안 잡아들고 뭐하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경찰이 소환 조사를 예고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소환하기에는 아직 휴대전화 이제 포렌식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마약 투여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걸 어떻게 구했는지도 구입 경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입수를 하게 되고 실제로 혹시 본인이 좀 판매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판매 행위를 했다라든지 이런 거면 형량이 완전히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이제 증거 수집이라든지 조사를 마친 후에 소환할 것으로 보이고요. 곧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예정이고 직접 불러서도 이제 휴대전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이게 맞는지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지금 이 정도의 약물을 정말 지금도요 시청자분들 한번 심장이 지금 쿵쾅 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진짜야? 저렇게 중독성 강한 마약을 지금 유아인 혼자 몸에서 지금 4가지 성분 나왔다고?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안진용 기자님, 만약 이 정도의 지금 이 정도의 수준 가지고 제가 좀 반성하고 잠시 뒤에 복귀할게요. 혹시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다른 연예인들의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배우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 9월 친동생과 매니저 명의로 이 프로포폴을 19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3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2022년 9월 넷플릭스 수리남을 통해 복귀했고요. 또 다른 예는 가수 휘성 씨입니다. 휘성 씨는 2021년 10월 불법 프로포폴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불과 5개월 후인 그 이듬해 3월 드라마 OST를 부르면서 조용히 복귀를 했습니다. 네. 자, 이 두 명과 절대적인 비교가 될 수는 없겠지만요. 네. 하지만 일단 유아인 씨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게다가 대마초 및 다른 마약 등에도 손을 댄 것으로 밝혀져서 더욱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또한 복귀를 하더라도요.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활동 안 하지 생각할 수 있는데 지상파 3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또 내부 심의를 거쳐서 방송 출연 정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는 해당 방송사인 출연이 어렵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 혐의가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 과연 실제로 어느 정도 후회나 복귀가 가능할지 가늠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